자, 오늘 대통령께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부활절 합동 예배가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연설도 하셨습니다. 그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적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이직의 성지죠. 예, 이직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문하신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물론 뭐 이제 개신교, 기독교인이시니까 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시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얼마 전에 이제 그 김민석 총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당하게 그 이직의 성지로 당당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뭐 연설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 초제일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국민 통합, 말로만 국민 통합이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도 보수 노선, 중도 실용 노선을 철저하게 견지를 해서 민주당의 영토를 오른쪽으로 더욱 확장하겠다. 그 다음에 동쪽까지 민주당이 이제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뭐 저는 뚜렷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부활절 예배까지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두는 거는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어쨌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통령님이 부활절 예배에서 연설까지 하셨다라는 거, 이거는 또 민주당 역사에 의미심장한 그런 또 한 페이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그냥 이게 이 대통령이 아니시고 이 목사님 완전히 그 대통령 임기 끝나시면은 목사를 하셔도 될 것 같아. 뭐 그 교인들이 아멘을 외치는데 와 저는 그냥 이재명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게 진짜로 그 대통령 지지율을 이거 실감을 할 수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뉴 이재명 그 돌풍을 열풍을 피부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서 순복음 교회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지지율이 한 80% 정도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부활절 예배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광성 목사님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약간의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 평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국 교회 73개 교단과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처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축하드리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재명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예, 저는 뭐 교인이 아니어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는 뭐 잘 모르는데 뭐 어렸을 때는 좀 가봤어요. 예, 그 부활절 되면 이제 그 달걀 먹으려고 부활절에만 이제 어디 교회 가고 무슨 그 뭡니까 그 어린이 뭐 설교학교, 성경학교, 예, 어린이 성경학교 이런 데도 좀 가봤어요. 막 가면 뭐 주잖아. 예, 그래가지고 조금 다녀봤는데 저는 뭐 성향이 사실 종교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뭐 교회가 됐건 이제 그 절이 됐건 예, 그 종교 쪽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성향이어서 뭐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뭐 거의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지금 아주 뭐 말씀을 잘하세요. 예, 그래서 뭐 아멘이 뭐 계속 속출을 합니다. 예, 아멘, 아멘. 원래 저렇게 아멘 하는 박수 대신 아멘을 하는 거죠. 예, 교회에서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도 저렇게 아멘이 자주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대통령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 아멘이 그냥, 예, 계속 속출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흐뭇한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예. 오늘 그 부활절 합동 예배여가지고, 예,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 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이제 함께한 자리는 아니에요. 예, 합동 연합 예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입장할 때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오죠. 예, 이거 참 그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예,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고 또 일부 극단적인 이제 개신 교도들이 정광훈을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아스팔트 부대를 이끄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인식상에는 이 기독교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강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또 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보수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거대 대형 교회 중에 한 곳인데 아니 뭐 이거 지금 가보니까 이거 뭐 민주당 전당대회인지 예, 부활절 예배장인지 뭐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박수 소리나
순복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예, 우리 대통령님의 인기를 진짜 피부로, 이게 다른 곳에서 이제 환영을 받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7대 3? 예, 그러니까 2찍이 7, 1찍이 3?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한 9대 1까지도 나올 것 같아. 저 순복음교회에 앉아 있던 신도분들을 여론조사를 해서 지난 대선 때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한 10명 중에 9명은 김문수나, 예, 김문수에게 투표를 했을 그럴 가능성들이 이제 높은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대통령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일찍인지 이찍인지, 예,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적어도 이제 한 5대 5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한 9대 1 정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그 투표 서양이 2번 9, 1번 1,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푸르니르님, 불교 초파일은 어디 가실까요? 원래 이제 다 가셔야 돼요. 예, 초파일 때도 뭐 다 가시고 대통령이시니까. 근데 지금은 한 5대 5는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뉴 이재명이 한 50%는 되지 않을까. 예. 근데 뭐 그 이상 같아, 분위기를 보면은. 그 이상의 어떤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진짜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핵심 지지층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 돼요. 만약에 핵심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저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은 그 집토끼가 이제 동요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이 순복음교회를 방문을 하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셔도 다 믿고 지지를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대담하게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김부겸 후보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김부겸 후보가 2012년이었나요? 2012년? 예, 하여튼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에 출마를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박지영이 뭐 컨벤션 센터를 만들자 이런 이제 공약을 냈는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뭐 논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약을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하건 홍준표를 만나건 심지어 뭐 박근혜를 만나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야, 김부겸 역시 수박이다. 김부겸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네가 대구시장이 되고 싶냐? 대구시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혼을 파냐? 박정희 컨벤션 센터 웬 말이냐? 박근혜를 왜 만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노선으로, 예,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틀어도 그것이 개혁을 후퇴하는 것이거나 혹은 뭐 기득권 세력과 타협을 하는 그런 행보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해도 핵심 지지층들은 그냥 대통령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더 대담하게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된 거죠. 예? 대통령께서 광폭 행보를 하니까 또 그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예, 민주당의 외연도 넓어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복만삼님, 추미애는 추해, 한준호 화내, 집청래는 역해, 까왕님은 핫해, 만삼이는 잘해. 오, 나 지금 또 제가 썸네일을 보고 좀 자극을 받으셨구나. 라임을 살려가지고 한번 개그를 한번 날려보셨어요. 근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돼. 네? 저는 이렇게 억지로 가진 않아요. 보시면은 추미애는 대세, 응? 그 뭡니까, 한준호는 추세.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어쨌건 대세론, 예, 추미애가 대세를 앞서고 있잖아. 대세. 그 다음에 추세는 한준호가 좋잖아요.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한준호는 추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전이 나와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예, 반전을 깔아줘야 돼요. 정청래는 개새. 이렇게 이제 어떤 메시지와 라임, 이게 이제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조합이 돼야, 그냥 마지막에 이제 그 킥이라고 그러죠. 한 빵 터뜨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만사님도 이번에 좀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복만삼은 잘해. 여기서 이게 이게 뭐야? 딱 이런 느낌을 주잖아, 그죠? 그 마지막에 가갖고 빡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가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 복만삼은 잘해. 그냥 맥이 뭔데 이게 바람이 휙 빠지는 거지. 마지막에 빵 치고 나가는 걸 딱 이렇게 살려주셔야 돼요. 예, 그냥 그런 점들까지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유머 채팅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님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게 뭐 지금 벚꽃이 뭐 예년보다 좀 일찍 폈죠. 예, 일찍 펴가지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만발을 했는데 오늘 뭐 시민들이 그 윤중로에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뭐 완전히 BTS예요. BTS 인기 절정입니다. 이거 쇼츠 영상으로 몇 개 보고 가시죠. 예. 아저씨 네, 역시 뭐 대통령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저씨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저씨라는 단어가 흐뭇해지는 벌써 연세가 되셨구나 우리 대통령께서. 예. 아저씨라는 말 한마디에 이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가지고 아이와 사진을 함께 찍으시는데 옆에서 이제 김혜경 여사님이 저 약 올리시죠. 예.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그냥 입이 찢어진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사실 뭐 대통령님이 아직은 뭐 아저씨라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호칭을 해도 대통령 아저씨 뭐 이렇게 해도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뭐 아드님이 뭐 작년에 결혼을 했고 뭐 아직 이제 아이를 낳지도 않아서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잖아. 그리고 외모로 볼 때 이제 뭐 대통령님이 무슨 뭐 대단한 미남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귀염상이시잖아, 귀염상. 예. 그래서 우리 코다리들 뭐 아버지라고 하잖아, 코다리들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참 귀여우신 또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친근하게 이제 느끼시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뭐 아저씨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이상할 거 없습니다. 예. 아저씨. 그 저도 좀 할코라고 좀 하지 말고, 예?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님보다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린데, 우리 코다리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할배 코다리가 뭡니까? 할배 코다리가. 그래서 뭐 5코, 네? 제가 이제 오빠 코다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코까지는 좀 무리고, 예? 아코로 좀 해줘요. 아코로. 예? 아재 코다리, 예? 할배 코다리보다는 저는 아직은 사실 뭐 이제 제가 지금 군대를 가는데 큰 놈이 벌써 이제 뭐 할배 코다리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코, 예, 오코는 내가 생각해도 좀 무리수야. 예, 오빠 코다리는 좀 그건 무리수고 괜히 욕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코 정도로 우리가 합의를 보는 걸로 합시다. 그죠? 예, 아코에서 합의를 보자. 그리고 뭐 기분 좋을 때는 좀 오코라고도 해주고. 제 아들이 오코겠네요. 예, 제가 오코가 아니라 제 아들이 오코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대통령님께서 등판을 하시니까 여의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종일 사진을 찍으시느냐고 상당히 바쁘셨는데 예, 영상을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5초씩에는 어떻게 찍어? 구경 안 하세요? 네. 이것도 5초에 이만 하나, 둘, 셋.
한번이라 얘기하면 해야지. 사장님 같이 찍으시는 네, 여기까지 함께 보였습니다. 그 윤중로에 이제 벚꽃놀이를 나온 시민들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고, 예, 그야말로 그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 저렇게 이제 시민들하고 사진을 찍는 뭐 대통령도 이전에는 보기가 힘든 모습이었지만 또 대통령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 저렇게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좀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죠. 진짜 아이돌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 웬만한 아이돌이 아니면 뭐 BTS나 뭐 스트레이키즈인가요? 뭐 블랙핑크 뭐 이 정도 이제 월드스타급의 아이돌이 아니면은 뭐 시민들이 저렇게까지 막 몰려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은 보기 힘든데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만삼님 나는 삼촌 코다리라고 하니까 바로 할배 코다리로 취직시키더니 역시 까왕은 내보다 못해. 예. 무리수예요 무리수. 무리하지 마. 무슨 우리 복만삼님 무슨 저보다 조금 어린데 예, 무슨 뭐 삼촌 코다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할코해 할코. 예, 대통령님 진짜 인기를 이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감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죠. 예, 서울 시민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반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거 보면은 뭐 서울시장 선거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서울시장 선거도 우리 대통령님의 그 힘에 의해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